자, 이번에는 삼각형, 사각형, 원의 응용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본 내용 잘 공부하셨고 잘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도 집중을 하셔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죠. 먼저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의 한 변과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그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닮음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평행한 두 선에 이렇게 있을 때 동의각 있죠. 여기는 막곡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억각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억각이죠. 그러니까 얘랑은 얘가 막곡직각이고 얘랑 얘는 억각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동의각으로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께 지금 주어진 녀석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거. 자, 여기는 공통각으로 사용되죠. 이랬을 때 이제 이건 결론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의 비율을 갖는다면 여기는 A'과 여기는 B'의 비율을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3대 2였으면 여기도 3대 2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추가하자면 여기가 만약에 C였다. 여기가 C였다면 여기도 C'이 되긴 하겠죠. 네, 하여튼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적어 놓겠습니다. 이런 구조 잘 확인해서 닮음을 떠올리고 닮음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각도 잘 표시할 수 있으셔야 하고요. 다음입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꼭지점을 지나는 선분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개의 넓이 비를 주어지면 길이 비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가 2대 1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말이에요? 만약 여기가 A였으면 여기는 2A다 이런 얘기죠. 왜 이게 가능합니까? 했을 때 삼각형의 지금 높이가 같기 때문이죠. 높이가 지금 서로 높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가 2배였다는 건 밑변이 2배였다. 이렇게 바로 떠올리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얘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을 2등분했죠. 각을 2등분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는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가 M이라고 여기는 N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나타내셔야 되는 건 A 대 B는 M 대 N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M 대 N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해버리냐면 여기가 A 대 B다 그럼 여기 A 프라임 대 B 프라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버리죠. 비율 관계가 또 성립한다 있는 겁니다. 또 무슨 말이에요 하면 만약에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었어. 그럼 여기도 4 대 6, 즉 2 대 3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의미죠. 잘 기억하십시오. 이 생김새를. 이 비율 관계 왜 이렇게 되나요? 하면 이제 평행선 두 개 그려가지고 닮은 꼴 해갖고 막 증명을 해요. 이렇게 평행한 다음에 억각하고 표시한 다음에 얘랑 같다 해갖고 닮음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결론을 기억합시다. 이건 결론을 빨리 떠올려서 써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 합시다.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 문제 이 상황의 특이성을 잘 보십시오. 이 같은 경우에는 동의각이 아니죠.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걸 준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여기가 공통각인데 지금 이걸 공유하잖아요. 그렇다면 얘도 닮음이죠. 이렇게 닮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통각을 보시고 닮음을 나타내셔야겠어요. 그래서 얘도 얘랑 얘가 뭐다? 닮음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반대로 이거 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비율 관계를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응용을 해보면 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닮음이다. 얘랑 얘랑은 같은데 여기가 그냥 직각일 뿐이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 문제는 얘랑 얘가 직각삼각형으로 닮았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응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죠. 외워야 할 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까먹었을 만한 거는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형은 저 심화 가서 어려운 걸 좀 많이 합니다. 자, 사각형의 응용입니다. 사각형의 응용은 사실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요. 여기 지금 이 x가 뭔가 이 공식만 좀 외우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시면 지금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이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여기 a 대 b 근데 얘가 m 대 n으로 나눠지는 곳에다 평행한 선분을 그었습니다.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 공식이 어디서 나오냐 출발점을 묻는다면 얘가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닮음의 비율을 이용을 해서 이거랑 세 개 다 닮았죠. 그러면 이거의 길이를 유추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다 필요 없고 공식만 바로 탁 쓸 수 있으면 되겠죠. 이거 마치 내분점을 구할 때랑 같습니다. 그래서 내분점 공식처럼 그냥 외워버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외워버리세요. 자, 안 보고 여러분이 적을 수 있게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입니다. 사각형 이거 하나가 다예요. 원의 응용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원의 응용에서는 이제 아까는 각도만 봤다면 이제 선분과 같이 있을 때 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냥 암기된 상태에서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쓱 원을 쪼갰어요. 할선이 딱 준비되어 있다. 할골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할선이 들어오면 바로 뭐 하냐?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그었으면 이제 아까 잘 했으면 여러분이 바로 수선 그어라 얘 똥똥 여기까지가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이건 뭐 고민 없이 바로 이렇게 하기로 우리 약속을 하죠. 그 다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접선이 두 개 있네요. 그럼 우리가 원의 기본에서 접선 보면 뭐하라 어떻게 했죠? 접선이 있으면 접선은 이게 법선 얘기 바로 했어야 했다 했죠. 그래서 짝짝 했을 때 여기가 직각입니다. 그러면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얘는 합동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 얘는 이등변, 얘는 합동. 좀만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왜냐 얘는 공통선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왜 합동이 되냐? 여기 직각, 반지름, 그다음에 선 하나. 그래서 선 두 개랑 각도 하나가 같기 때문에 얘는 합동 조건에 부합하죠. 그래서 얘는 합동이 됩니다. 다시 얘는 R, 그다음에 공통선, 그래서 합동이다. 그래서 깔끔하게 적으면 이렇게 적으시고 얘가 합동이니까요. 이거 같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같겠죠? 여기도 같겠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할선이 있으면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하시고요. 접선이 있을 때는 접선 두 개 있을 때는 합동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내접원과 외접원과 외접원을 구별하셔야겠죠. 이게 외접원이죠. 외접원은 외부로 원이 접해 있는 경우고요. 이때 원의 중심이 이 삼각형의 외심이 됩니다. 내접원은 삼각형 내부에 접해 있는 원이고요. 이때는 내심이 삼각형의 내심이 원의 내접원의 중심과 같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미리 좀 또 여기도 외우고 갑시다. 이거는 뭐 백날 설명을 해봐야 그때그때 바로바로 안 떠오르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 외접원 외죠 왜 그러면 뭘 떠올리시면 왜 이 등신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이 등신아 그래서 2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 등신아 뭐 해야 돼요? 외접원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어거지 같지만 유치하지만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바로바로 손이 움직여야 돼요.
해서 이등변 삼각형은 외접원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 순간 여러분이 이게 사실 추론해보자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지름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3개가 나오겠죠. 하지만 이게 바로바로 그냥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나왔으면 당연히 우리가 배웠던 거 다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총 3개의 이등변 삼각형을 촤라락 그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왜냐? 얘가 반지름으로 다 같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직선이 아니에요. 다시 지금 얘가 좀 정삼각형에 가깝기 때문에 직선처럼 보이지만 얘는 직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수선들의 모임이에요. 외심은 수선들의 모임.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 선들의 모임이죠. 수선이라 말하기보단 외심은 각 변들을 이등분 하는데 직각하게 선을 세웠을 때 나오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를 지나지 않아요. 지나는 건 우연히 지날 수는 있겠지만 지나지 않고요. 얘도 여기를 지나지 않고 얘도 여기를 지나지 않지만 여기는 공통적으로 지난다. 자, 이게 좀 어렵더라도 이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접원, 왜 등신아 이등변 딱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접원. 내접원은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은 이거 하던 시절인가요? 합주기가 됩시다. 좀 이건 억지인가? 합주기가 됩시다 하면 네 선생님 이렇게 어떻게도 외워야 되는데 또는 유치하게 해봅시다. 자, 네, 뭘로 할까요? 이제 얘는 결론적으로 합동이거든요. 합동. 그래서 내똥 이렇게 기억하시던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익숙해서 바로 그려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조 자체가 여기가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외워지는데 이제 헷갈리시면 이걸 잘 외우세요. 그래서 왜 이등신아 외우면 내접원은 이제 합동으로 해야겠죠.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유치하니까. 자, 어쨌든 내접원 하면 똥이다. 합동. 자, 합동으로 한번 그려보십시다. 합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가 직각이다. 이거부터 하고 왜 합동이 됐냐? 여기가 공통변을 갖는다. 공통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 세모 여기가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반지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확실히 내용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합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얘랑 얘가 같고요. 얘랑 얘가 같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플러스 알파 이거는 이제 생각나시는 분들만 좀 하시면 좋겠고 너무 어려운 사람은 여기까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이거 방금까지 한 내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는 게 여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네, 어떤 상황이냐면요. 문제에서 이건 줬어요. 얘가 A, 여기 B, 여기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C, 여기가 B겠죠. 이렇게 세 선분을 알려줬을 때 세 변의 길이를 알면 X, 여기가 지금 X고 뭐 예를 들어 여기가 X라고 했을 때 여기는 Y라고 하고 여기는 G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녀석들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X만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x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잘 보십시오. 만약 얘가 x면 얘도 x겠죠? 그럼 여기는 c-x겠죠? 그러면 여기는 c-x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a-x겠죠. 그럼 여기 똑같으니까 a-x겠죠. 그럼 여기서 최종적으로 c-x랑 a-x를 더하면 b가 나온다. 로 식을 세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의 길이를 정리를 해보면 x는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c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잘 외우시려면 문제를 빨리 풀 때 좀 응용될 수도 있으니까 외워버리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x가 여기 있죠? x가 여기 있으면 x가 바라보는 쪽은 누구예요? b죠. 자, 그러니까 이 b만 빼주고 2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x가 바라보는, 멀리 바라보는, 가까이 있는 애들은, x랑 가까이 있는 애들은 뭐해줘? x랑 가까이 있죠. 더해주고 멀리 있는 애는 빼주고 2로 나눠준다. 그래서 여기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암기하면 좋냐면, 자, 얘도 이제 똑같이 여러분이 방금 했던 것처럼 얘도 합동이죠. 합동 해서 푸시는데, 이때 이제 특징이 뭐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합동 3개 해놓고 푸시면 직각 이때는 여기가 반지름이랑 같죠? 여기 반지름이랑 같단 말이에요. 반지름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세변을 안다면 내가 여기를 알아. 만약에 5대 4대 3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R 값은 어떻게 돼요? R은, 자, 가까이 있는 거 더해라. 3 더하기 4. 멀리 있는 거 빼라. 그 다음 2로 나눠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5대 3대 4 녀석이었다 라고 하면 반지름이 1이 됩니다. 이게 바로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외워버리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겠죠? 없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 외우시기를 추천을 드린다. 잘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이렇게 표시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남겨 있어야 되는 건 이렇게 넘어있다가 또 헷갈리니까, 이때는 반지름 자체가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이렇게 된다.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가 b일 때 이렇게 된다. 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근데 어렵죠. 확실히 응용은. 응용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힘을 내시고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집중해서 잘 따라오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할선이 2개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보조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거 하라고 낸 문제일 확률이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교점이고요. 그러면 이때 부리꼬리란 말을 안 배웠죠. 원주각, 지금 B와 C에 대한 원주각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죠? 네, A하고 D에 대해서 원주각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해놓고 이 녀석을 여러분이 닮음을 이용해라, 이런 취지겠죠? 그럼 이제 닮았죠? 얘랑 얘 닮았어요. 이런 걸 이용하라는 겁니다. 다음,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 활용을 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앞에는 접했는데 접하지 않은 상황이 나왔어요. 그럼 이때는 뭘 해야 되냐? 이때도 정해져 있어요. 해야 될 게 얘랑 얘를 연결하십니다. 그러니까 도형에서는 내가 어떤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지만 잘 정리를 하셔도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앞에서 할 수 있었냐? 바로 여기가, 잘 보세요. 동그라미일 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동그라미였죠. 사각형 아까 원의 기본에서 했었죠. 자, 여기가 x였으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x였죠. 그렇다면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지금 여기는 공통각이고요. 여기는 공통각. 얘랑
얘가 닮음인 거예요. 이 구조 보이시나요? 이 구조가 잘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 뭐랑 같냐면 위에 삼각형에서 얘랑 같은 구조예요. 놀랍게도 여기 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겠죠. 원이 이렇게 원이 안 이쁜데 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구조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랑 닮음이다 했을 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x고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x예요. 그래서 얘도 암기입니다.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문제에서 바로바로 풀 수 있겠죠. 자, 얘는 이제 좀 쉬어가는 코너.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가 반지름, 얘가 거리 d는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뭐 잘 하실 것 같고 이때는 뺄셈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d고요. 이 전체가 라지 r, 여기가 스몰 r이 돼서 d는 r 마이너스 스몰 r. 얘는 좀 쉬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원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게 전부 다이다.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학교 내신 대비함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외에 또 자주 안 나오지만 아주 간혹 나오는 것들은 그때그때 우리가 이러한 성질들을 활용해서 증명을 해가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암기하고 있으면 좋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이게 진짜 전부 다입니까? 라고 하면 살짝 몇 개도 있긴 해요. 사실 뭐 무게중심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뭐 방심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조금씩 하고요. 또 무게중심을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이 잘할 거라 생각해서 일단은 이 정도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형, 사각형, 원의 응용 파트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삼각형의 심화 파트입니다. 삼각형의 심화 파트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좀 집중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위에 지금 응용 파트 내용도 이따가 선생님이 여러분이 복습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할 테니까요. 복습할 수 있게끔 이따가 한번 다시 꼭 해보시고요. 일단은 강의의 흐름을 이어서 삼각형의 심화 파트까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기 앞서서 먼저 삼각형은 구성 선분이 이 내용은 우리가 개념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삼각형은 총 6가지 구성으로 생겼죠. 이렇게 각 앵글이라고 하고요. 3개 변 뭐 S라고 표현하겠습니다. 3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도 그냥 A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3개의 각과 3개의 변이 있고요. 이 중 3개만 알면 나머지는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내냐? 그것은 우리가 삼각형 삼각함수의 응용 파트에서 배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알아내죠. 이전까지는 우리가 직각인 경우에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구하고 삼각비를 이용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삼각형에서 다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안 배운 학생들은 곧 배울 거니까. 근데 이제 삼각형의 일단 결정 조건은 이 3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3개만 알면 된다. 그럼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다 적어볼까요? 여러분 3개 변 3개 아는 경우가 있고 각 3개 아는 경우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변 2개랑 각 하나 아는 경우가 있겠고 이번 한 번에 또 생각해보면 이번엔 각 2개랑 변 하나만 아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 말고는 없어요. 경우의 수를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게 답니다. 0개 3개, 2개 1개, 1개 2개 다 한 거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었죠. 근데 이때 한 가지
각도 3개는 빼야 합니다. 각도 3개는 왜 빼야 되냐면 각도 여러분 2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알 수 있죠. 왜 180도니까 180에서 각도 2개를 빼면 나머지 하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각을 3개 알려줬다는 거 사실상 2개만 알려준 거예요. 2개. 그러니까 각을 3개 알아서는 합동을 그러니까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닮음 조건 정도만 비율만 나오지. 그래서 얘는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으로 쓰셔야 되는 건 이거다. 삼각형이 결정되려면 세 변을 알던지 아니면 2개의 변과 하나의 각을 알던지 아니면 2개의 각과 하나의 변을 알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변 2개를 안다 했을 때 우리가 변 2개는 반드시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붙어 있겠죠. 어떻게 잡더라도 변 2개는 서로 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의 각도를 안다 했을 때 그 각도가 어느 각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각이다, 그럼 이렇게가 붙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변은 이걸 2개를 이어주면 되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2개의 내가 변의 길이는 알아요. 근데 사이각이 아니라 다른 각을 안다 해봅시다. 다른 각을 안다는 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얘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각을 안다는 거예요. 이 각. 근데 이 점선은 길이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나는 다른 녀석의 길이를 알아요. 이 길이를 아는데 이 길이는 각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진한 보라색과 자주색 사이의 각도를 모르기 때문에 얘는 마치 원처럼 이 길이를 유지한 채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돌다가 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캠퍼스 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그려봤을 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또 다 정해졌죠. 삼각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다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끼인 각이 아니어도 다 됩니다. 다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건 변이죠. 이 변은 당연히 이제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끼인 변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건데 각도는 어차피 2개 알면 다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각과 하나의 변이니까 끼인 변이다 뭐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3개 결정되면 다 알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에게 이제 삼각형이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주어졌어요.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한 각의 정보를 알아요. 각의 정보를 안다는 건 얘가 특수각이든지 아니면 일반각이든지 일반각이면 어디서 삼각비를 줬겠죠? 난 얘를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 길이도 압니다. 그럼 내가 각하고 변 하나를 알죠. 그럼 이때 여러분은 뭘 생각을 해야 돼? 하나만 더 알면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각을 알거나 이 각을 알거나 이 변의 길이를 알거나 이 변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으면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를 알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5고 여기가 4예요. 3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직각입니다. 그러면 이걸 알려준 거예요. 얘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얘를 알았고 그럼 이제 난 세계에 있으니까 얘를 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줄 리는 없겠죠. 보통 이제 각도를 가지고 주거나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3가지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각도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각만 쓰지 않기 때문에 둔각으로 표현되는 경우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각변화를 통해서 당연히 하실 수 있겠지만 외워버립시다. 그냥 암기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암기하세요. 그냥 바로바로 써버릴 수 있게 여러분께 암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째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이 많이 주어질 텐데 이 삼각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일단 이 삼각형을 3개로 해석하기, 3개로 쪼개야 합니다. 3개로 쪼개 보겠습니다. 자, 이쁘진 않더라도 대충 쪼갤게요. 이렇게 여기가 A, B, M
am으로 하나 쪼개고 그 다음에 또 am은 그대로 이런 식으로 쪼개 보겠습니다. C, A, M. 그 다음 얘를 통째로 하나 공간이 부족하네요. 자, 좀 당겨. 얘랑 똑같이 생긴 애를 통째로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A, B, C.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갖냐? 결국에는 얘랑 얘는 두 개, 얘랑 얘도 두 개, 얘랑 얘도 두 개를 공유합니다. 뭘 공유하는지 볼까요? 먼저 붙어있는 애들끼리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변과 이 변을 공유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또 뭘 공유하냐면 이 각도를 공유합니다. 만약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세타를 알아.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다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나는 얘도 아는 겁니다. 왜요? 얘는 뭐랑 같으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같다 했어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다 했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분의 4.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즉 내가 이걸 알면 얘도 아는 겁니다. 아는 각도다.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건 예시를 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 붙어있는 두 개의 녀석끼리는 각과 변을 공유한다. 그래서 다시 아까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이 삼각형에 대해서 뭔가를 풀어야 돼요. 문제에서. 그런데 내가 지금 정보 하나가 부족해요. 그 정보를 어디서 알려와야 돼요? 옆에 붙어있는 친구한테서 이 변에 대한 정보나 이 각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 붙어있는 애들끼리의 성격을 마저 봅시다. 얘는 당연히 이 변을 얘랑 공유하겠죠. 그리고 또 뭐를 공유합니까? 여기 각도가 서로 같다. C 각도를 공유하죠. 그 다음 여기 AB 변을 누구랑 공유해요? 얘랑 공유하죠. 그리고 이 각도를 이 녀석이랑 공유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얘네 둘 사이에서는 파란색하고 이 각도 공유하고요. 얘랑 얘 사이에서는 보라색하고 이 각도 공유하고요. 얘랑 얘 사이에서는 초록색하고 각도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세 개로 쪼개서 해석을 하셔야지 각각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집중을 해보시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탕수육에 대해서 배웠는데 소자, 중자, 대자 이걸 좀 심화해 보겠습니다. 이걸 심화해 보면 이제 문제를 빨리 푸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먼저 닮음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닮음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동그라미 표시를 하도록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동그라미 여기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A 동그라미 X 이 녀석하고 닮은 관계에 있는 건 당연히 이 A 각도를 이용해야 하니까 C 동그라미 그 다음에 A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분의 X는 C분의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구조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이게 왜 닮음이에요 했을 때 빗변하고 얘가 짧은 거죠. 빗변분의 짧은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작은 삼각형에서 본 거고요. 큰 삼각형 입장에서도 빗변 그리고 짧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빗변분의 짧은 거, 빗변분의 짧은 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식이 어떻게 나와요? a제곱은 cx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하나 공유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 공유한 녀석을 제곱하고 나머지 녀석들을 곱해줄 수 있다. 이걸 이제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뭐 이렇게 외웠죠. 예, 뭐 외울 사람은 외우시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닮음 가지고 잘 해석해 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나머지들도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죠. 가령 b제곱은요? b제곱은 y c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b의 제곱은 cy다 뭐 이런 느낌이죠. 얘도 닮음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h제곱은요. h제곱은 xy다. 이걸 적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h의 제곱은 xy다 까지 암기. 그래서 이 세 녀석이 뭐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걸 잘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여기다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이걸 뭐 완벽하게 암기를 여러분이 못하더라도 유도해낼 수는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넓이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삼각형이 직각이기 때문에요. 이게 밑변 곱하기 높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a 곱하기 b 하면 넓이가 나오죠. 2분의 1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2분의 1로 쓰죠.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랑 같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CH 랑 같다. 이게 지금 넓이를 나타내는 공식 2번입니다. 그래서 뭐 AB는 CH다. 이걸 뭐 달달달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막 문자를 외우지 말고 그림에서 이걸 해석할 수 있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문자는 막 외웠는데 의미를 전혀 해석을 못 해버리면 선생님의 의도랑 전혀 상관없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또 나중에 실력이 잘 안 늘겠죠. 그래서 넓이 공식.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닮음식을 응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정도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긴 하는데, 자 여기 있는 식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 제곱 대 b 제곱은 cx 대 cy죠. 그러면은 c가 사라지니까 x 대 y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a, b는 x, y랑 무슨 관계를 가져요?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하면 x, y의 길이 b가 나온다는 뜻이죠. 이걸 잘 이용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얘를 이용을 하면 결국에 x, h, y는 등비수열이다. 아직 등비수열을 안 배운 학생은 그냥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h가 기하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등비수열 안 배운 학생은, 즉 h는 x, y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걸 왜 배우냐? 이게 지금 응용 공식이에요. 응용. 자, 이게 여기 응용입니다. 응용 내용. 닮음식을 응용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5라는 건 여러분이 알죠. 근데 얘만 알지 말고 얘 보는 순간 분명히 탕수육 이렇게 쪼개라 그랬죠. 어디까지 알 수 있냐면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x 대 y는 3의 제곱 대 4의 제곱의 비율을 가져요. 그럼 얘는 9 대 16의 비율을 갖죠. 자, 9 대 16의 비율을 가져요. 그리고 여기는 5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5를 25분의 9, 5를 25분의 16 이렇게 쪼개 먹을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9 대 16을 가질 테니까 이걸 더한 것분의 9 더하기 16분의 9 이렇게 해주면 나온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전체 길이에다가 여기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계산해보면 5분의 9, 여기는 5분의 1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보는 순간 여러분이 얘 제곱, 얘 제곱비가 이거의 비율 맞죠? 9 대 16 나오죠. 자, 그리고 나면 얘랑 얘 두 개를 알면 여기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얘네 둘의 기하평균이다.
둘을 곱하시고요. 25분의 9 곱하기 16의 전체 루트를 씌워버리면 여기는 5분의 3, 4, 12. 그래서 5분의 10이다. 이렇게 바로 변들을 다 쫘라라락 구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닮음식 응용까지 공부를 해버리면 좀 빨리 풀 수 있겠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 H 놓고 A, B 한 다음에 천천히 풀래요. 괜찮습니다. 자기 선택의 문제니까. 네, 나는 외워버리겠다. 내신 내비는 좀 외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진짜 마지막 자 이거는 많이 했던 거니까 답만 빠르게 쓰겠습니다. 여기는 코사인 세타 앞에 3 곱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사인 세타 앞에 3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4의 탄젠트 세타고요. 얘는 잘 안 했는데 이제 나온 김에 생각해 보면 얘를 이제 x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x분의 4가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x는 코사인 세타분의 4다. 이제 익숙해지면 이런 거 딱 보면 얘는 코사인하고 관계였는데 앞에서 이게 반대니까 역수로 쓰면 되겠지. 이렇게 쓰는 게 자신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도형에 대한 부분들 좀 힘들었죠.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쫙 생각을 해보면 기본 있었고 응용 있었고 마지막 심화까지 삼각형만 했습니다. 심화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선생님이랑 약속한 것처럼 한번 어떻게 해요? 네, 한번 자, 안 보고 해봐야겠죠? 자, 여러분이 지금 공책에다가 적어놓고 안 보고 해보십시오. 하셨죠? 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잘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자 사각형의 응용도 이건 하나니까 빠르게 해보면 이 x값 구하는 거죠. x값 공식 해보시고 하셨죠? 답 이렇게 됩니다. 자 원입니다. 원도 자 공책에 그려가지고 해보세요. 아래도 있죠. 순서는 뭐 왔다 갔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하셨죠? 답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잘 보십시오. 이렇게 디테일을 잘 봐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도 뭐 지저분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면 앞에 영상 좀 돌려서 보시고 그 디테일한 것들 잘 적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자, 여기도 디테일하게 내가 잘 적었나 확인을 하십시오. 이거 합동 이런 거 잘 적을 수 있어야 한다. 삼각형의 심화. 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 세 가지 적어 보시고 공식 암기한 거, 세 개의 삼각형 해석하는 거 쭉 써보시고, 자, 탕수육 심화, 그래서 닮음으로 식 나타내는 거 세 가지 a제곱, b제곱, h제곱 써보시고 넓이식 써보시고 그 다음에 닮음식 응용해서 응용식 응용하는 거 내용 2개 있죠. 그 다음에 적용해 보기까지 마지막 내용 써보시고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 자 해석하기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도형특강 선생님이 이거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최대한 쉽게 또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게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이 혼자 칠판에다가 쫘라락 적고 여러분 뭐 필기를 한 사람 하고 안 한 사람 안 하고 이러고 끝나고 지나가면 자 선생님 했다 이러고 여러분 왜 몰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영상으로 굳이 좀 남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걸 듣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손으로 써보고 암기를 해야 문제에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 정말 나름 시간 많이 써가면서 열심히 수업 자료 만들고 했습니다.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도형 문제 풀 때 이렇게 성질들 활용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선생님이 이번에
도형 특강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도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꼭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보고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안 보고 쓰지 말고 쓰라는 게 아니라 이 백그라운드를 딱 주고 여러분한테 풀어보세요 하면 여러분이 이거는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놓고 써봐라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참 감사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